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두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익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저희 비전꿈대학은 부부와 가정경영 시리즈를 비롯해서 재테크, 부자학, 취업, 사관학교, 상업상학교 등 시리즈를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와 가정경영 시리즈를 두 번째로 진행합니다. 자, 저희 비전꿈대학 부설 부부 가정대학에서 앞으로 정말 부부와 가정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부와 가정경영에 대해서 시리즈로 내용들을 받아보시려고 하면 좌측에 유튜브 구독, 오른쪽에 라이크, 그리고 이 강의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정말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부와 가정경영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는 13가지 비결에 대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십니까? 전혀 또 안 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제가 몸소 실천해서 정말 부부싸움 없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13가지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는 13가지 비결. 자,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고감 자주자주 사용하기. 미고감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부부간에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정말 입에 달고 이렇게 지내시면 정말 부부싸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81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37년 지났고 38년째, 내년이면 38주년이 되는데, 예, 그동안에 결혼 초기 한 1, 2년, 만에 한 2, 3년 싸웠던 거, 전체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한 5번 내외에 싸웠던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한 35년, 그 이후에 35년 동안 거의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혜로운 부부들,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아내와 남편이 정말 화목한 가정 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이사장께서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35년 넘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이사장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당시 아마 70이 넘었을 겁니다. 자기는 평생을 싸우지 않고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외관상으로 보면 그 이사장이 성격도 좀 칼칼하고 그래서 싸울 것 같은데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초인벨이 집에 초인벨이 눌러지니까 아내가, 부인이 문 열어주기 위해서 급하게 가다가 책상 위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이 여자가 아침부터 조용조용 다녀야지 뭐 급하다고 핸드폰까지 떨어뜨리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마 여기서 많은 부부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손님이 급하게 와서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부부가 똑같을 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 뭔가 양보하고
좀 미고감, 이렇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쓰면 절대 싸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보시면 아마 부부가 정말 화목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 플러스 1은 무한대의 이 부부관계를 설정하는 거. 자, 1 플러스 1은 무한대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가진 게 1이다. 뭐 성격상 또는 뭐 학력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점들 또 나쁜 점도 포함해서 그게 1이다라고 하면 아내의 또 다른 그런 강점, 남편이 못 가진 거 이런 것들을 합하면 수학이나 산수에서는 2이지만 무한대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인드를 갖자. 정말 부부가 그렇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가진 걸 상대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뭐 성격이 다르다, 뭐 입맛이 다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뭐 우리가 서로 다른 건 기본적으로 성별 자체부터 틀리고 어려서부터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성격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뭐가 안 맞아서 다투가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기.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고 더더군다나 인격을 존중해주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하면 정말 부부가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신혼 초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내하고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어떤 아내가 또는 제가 먼저 쓰면 그 다음 사람은 꽃배기로 일종의 그 사랑에 대한 벌칙을 받는 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내지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이런 표현을 쓰게 하니까 첫 번째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거 뭔가 부담이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랑합니다를 먼저 쓰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간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부부싸움 아마 거의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매월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이런 정례 대화하기 이 날을 정해두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오해라든지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부부가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식을 하면서 날을 정해놓고 토요일 세 번째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해서 매월 대화의 날을 정해서 정례 대화를 하면 그건 쌓았던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부부간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모든 부부의 관계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절대 거짓말해서 안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아내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늦게 돌아왔느냐라고 하면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창들 남녀공학이니까 남학생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12시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면 그게 어떤 다툼거리가 되는데 무슨 일로 늦었느냐라고 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라고 하고 가끔씩 그 남자 친구들이 오는 문자도 이렇게 서로 보여주고 재밌는 것들은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쁜 짓을 하거나 했는데 그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서로가 어린아이 다루듯이 잔소리하지 않기. 잔소리 듣는 것은 자녀들도 싫어하고 누구도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 그게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부간에는 잔소리 하지 않는 것을 좀 철저하게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등 가사 돕기. 요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뭐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뭐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집안일은 모든 게 아내에게 맡겨서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그런 부분이니까 연세 드신 부부들도 남편들도 정말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이런 가사 분담을 이렇게 좀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자녀 문제는 자녀들의 의견 존중하기. 그러니까 자녀 문제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아내 생각, 남편 생각이 다를 때 꼭 당사자인 자녀에게 물어서 결정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학원을 보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할 거냐,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부부가 뭐 다퉈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녀에게 직접 물어서 결정하면, 그런 룰을 또 내부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다툼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는 경제적 자유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아마 부부가 많은 싸움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신혼 초기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부부들의 경우에 힘 합해서 그런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 가고 언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날을 희망하면서 아끼고 전략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인내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돈이 쌓이고 그게 경제적인 바탕이 되고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싸우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부가 힘을 합해서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하고 뭔가 시드머니를 마련해 가서 나중에 그런 시드머니를 재투자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노력을 함께 하시면 부부싸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는 서로에게 책 잡히는 일을 하지 않기. 저는 결혼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어요. 아내에게 책 잡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또 아내 가슴에 못 박는 얘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한 번 책 잡히면 뭐 거짓말을 했든 뭐를 했든 잘못을 뭐 불륜을 저질렀다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책 잡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 책 잡히면 그게 계속 어떤 그 꼬투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부부간에 또 뭔가 언짢은 일, 다툼이 있고 하면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면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못 박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다른 제 그 철칙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술 먹는 어떤 룰을 정했어요. 기분 나쁠 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내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대 기분 나쁠 때 술을 먹지 않는 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책 잡히지 않고 서로에게 못 박는 얘기를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지 않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분 나쁠 때 술 마시지 않는다. 부부든 남편이든 철저하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처갓집은 남편이, 시댁은 아내가 챙기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부부가 결혼할 때 크로스로 서로 체크하자. 자녀들 경우에 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 딸은 아빠가, 그 다음에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챙기는 것.
그 다음에 시댁은 아내가, 그 다음에 친정 처갓집은 남편이 제가 이렇게 챙기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마워하고 또 명절이나 또 생신 때 뭔가 전화도 드리고 용돈 좀 보내드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이 고마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명령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청유형을 써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거지 좀 해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명령형인데 청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거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명령형 표현보다는 바로 이런 청유형 표현을 많이 쓰면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는 13가지 비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목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고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사용하기. 두 번째는 1+1은 무한대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설정하기.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기. 다섯 번째는 매월 대화의 날을 정해서 정례 대화하기. 여섯 번째는 부부간에 절대 거짓말 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서로가 어린아이 다루듯 잔소리하지 않기. 여덟 번째는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등 가사 돕기. 아홉 번째는 자녀 문제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열 번째는 경제적 자유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11번째는 서로에게 책 잡히는 일 하지 않기. 12번째는 처갓집은 남편이, 시댁은 아내가 챙기기.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째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청유형을 쓰기.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시면 정말 싸우지 않는, 평생 싸우지 않는 그런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는 13가지 비결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전꿈대학, 그 다음에 부부와 가정경영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삽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가진 것이 1이다, 아내가 가진 것이 1이다 라고 하면 2가 아닌 무한대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부부 행복, 가정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런 시리즈 동영상을 구독하시려고 하면 왼쪽에 유튜브 구독, 오른쪽 라이크,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에게도 이런 공유해서 정말 부부싸움 없는 주변에 화목한 어떤 관계를 가진 그런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은 앞으로도 정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익한 방송을 지향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